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표 영어를 통해서 조금만 영어의 감각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훨씬 더 이런 부분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하는 부분들 같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공부 내신 시험에 또 이 엄마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읽어보시면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형 소장입니다. 오늘 정말 또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문해력을 키우는 엄마표 영어의 비밀의 신혜진 저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집합 스튜디오의 시청자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해력을 키우는 엄마표 영어의 비밀을 쓴 저자 신혜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영어 교사시잖아요. 네. 몇 년 차시죠? 16년 차인 것 같습니다. 16년 네. 차. 16년 차 영어 교사. 진짜 11년 차 엄마표 영어. 네. 네, 제 눈을 확 이제 끌어당기는 게 그 두 가지 이제 표현이었는데 이제 그런 워킹맘이시기도 하고 두 가지 입장에서 본 엄마표 영어 가장 큰 실패 요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영어 교사의 관점에서 보면 어머님들이 영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켜야 할지 방향을 좀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많이 문의도 하시고 그렇게 학원에서 안내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이한테 필요한 부분이 아닌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 설정에도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방법적인 면에서도 그냥 영어를 막 문제를 많이 풀거나 뭐 그런 거보다는 이제 아이가 많이 듣고 많이 읽고 하면서 그런 경험치가 쌓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고 방법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약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시국 때문에 하여튼 뭐 난리잖아요. 네. 뭐 이제 점차 이렇게 좀 정상화가 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이제 중학교 교사로서 영어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 2년 사이에 학습이 어떤 좀 변화나 문제를 체감을 하시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우선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이제 하는 내용만 따라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안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교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뭐 어휘력도 많이 약해져 있고요. 특히 집에서 영어를 끊임없이 듣고 이런 친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듣기 말하기 능력이 확실히 많이 부족해짐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좀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힘으로 이제 따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그런 학습 격차가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 격차. 그냥 관리가 안 되니까 안 되는 애들은 더 안 되지만 또 역시 자기주도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참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초등 영어 이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한 그 결과물을 이제 중학교 영어 교사의 입장에서 그 결과물들을 보시잖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보시는데 초등 영어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만 또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초등 영어 이것만은 조금 신경을 좀 써서 중학교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우선 아이들이 이제 시험 문제 풀고 나서 특히 뭐 서술형 문제 아니면 수행평가 쓰기 이런 것들 하는 모습을 보면 어려운 어휘들보다는 기초적인 어휘들에서 굉장히 미스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기초적인 어떤 영어에서의 우리말에는 없는 문법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이제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약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뭐 어려운 영어를 해서 남들한테 뭔가 되게 잘하는 걸로 보이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기초 어휘들부터 좀 잘 잡아주고 그리고 그 어휘를 읽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듣거나 읽어본 경험이 없고 그냥 학원에서 나오는 그런 어휘 목록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경험치가 쌓이지 않아서 이렇게
딱 작성하라고 했을 때 그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멍이 숭숭 네, 있다는 그런 거죠. 구멍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쉬운 건데 이게 자기도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 나도 이게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잘 채우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아까 학습 격차 말씀하셨지만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 네. 그렇지 않은 애들의 격차가 큰데 그냥 뭐 별 계획 없이 공부를 또 하다 보니까 어려운 단어는 공부는 하지만 정작 네. 기초적인 거는 맞아요. 지금 구멍이 나 있다. 네. 좀 심각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영어는 진도라는 게 딱히 눈에 네. 잡히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게 중학교 올라가야 네. 이렇게 그렇죠.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시험다운 시험도 보게 네. 되면서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어휘랑 네. 또 기본적인 문법을 네.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문법 어때요? 문법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딱 올라오면서부터 네. 제대로 해서 준비가 좀 돼서 올라온 아이들의 비율이 물론 뭐 이제 지역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체감하시기에 어느 정도나 될까요? 문법이라는 게 되게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사실 별로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와서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서 교육과정 안에서 이제 착실하게 따라와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기초적인 어휘나 뭐 문장을 구성하는 그런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인 아이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표정이고요. 그렇죠. 근데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책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서 영어의 어순이나 이런 구조가 우리말과는 다르게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법이라는 게 사실은 아이들이 학습력으로 따라올 수 있는 딱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엄청 어려운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영어에 대한 감각을 좀 키우고 이제 학습력만 좀 갖추고 있다면 중학교 이후부터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아무런 대비를 또 안 하고 오면 네. 용어부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네. 또 많은 것도 사실 또 현실이기도 하고 네. 자 영어에 자신 없는 우리 어머님들, 네. 우리 아버님들, 학부모님들이 흔히 이제 우리 엄마표 영어라는 표현들 이 표현들을 쓰는데 대부분 영어에 자신이 없거나 혹은 또 학창 시절부터 영어를 싫어하셨던 우리 학부모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성공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자신이 없는데. 저는 또 반대로 영어를 되게 좋아한 반면에 수학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고 이렇게 자신 없었기 때문에 저도 아이한테 수학을 지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잘 모르니까 더 아이한테 화를 내게 되고 이렇게 마음이 쫓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수학을 할 때 좀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가지고 이제 지금 틀려도 화내지 않고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영어에 있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보니까 아이한테도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아이가 뭐 이렇게 문법적으로 틀린 거 하나 써도 괜찮아 여기다 안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말만 해주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조금 영어를 대하는 마음을 내가 꼭 정확히 알아서 이 자리에서 아이를 꼭 바꿔줘야겠다 알려줘야겠다 이런 가르치려는 마음보다는 그냥 이럴 땐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여기 책엔 이렇게 나온다. 뭐 요 정도로 짚어주는 정도로. 코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아이가 스스로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또 알 수 있어서요. 그런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가 몇 살인가요? 12살이요. 네. 지금 그러면 엄마표 영어를 해오고 계신데 네. 티칭을 직접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진 않죠. 네. 코칭을. 그냥 이제 책 읽는 모습을 옆에서 봐주죠. 네. 네. 그리고 그냥 책 내용을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어떤 내용이야? 그러면 아이는 이제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저한테 막 설명해주는 것 자체에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 정도고 뭐 이렇게 막 문법적으로 지도하거나 그럴 나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그냥 아이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네, 환경만 만들어주고 저는 그냥 지켜봅니다. 빠져 계시는 네, 뒤에 물러나 있어요. 네, 코칭.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영어 선생님이나 강사 이렇게 되면 아이들 직접 가르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지가 않죠. 제가 그럴 여력이 없고요. 집에 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현실적인 워킹맘에. 네네. 그러면
주로 리딩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코칭을 해주고 계신가요? 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영어 CD 들려주고 영어 책 읽어주고 했더니 이제 듣고 읽는 거 활동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도서관에서 그 CD 달린 책을 계속 꾸준히 귀찮아하지 않고 가서 빌려주고 또 원하는 거 좋아하는 영화가 개봉됐는데 그게 이제 책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으면 그 책을 사주고 네, 그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와 읽기. 네. 근데 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영어를 좋아한다. 네. 읽기를 이게 네. 상위 1%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듣기에. 그쯤 되면 이제 영어가 싫어져서 점점. 네. 물론 이제 그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는 이렇게 학교 학년으로 가지는 않으니까. 네. 이제 그런 노하우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책에 중고등학교까지 효과가 이어져야지만이 네. 진정한 엄마표 영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정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네. 초등 때만 잠깐 잘해 보이는 그런 영화 사실 많죠. 왜냐하면 영어는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좀 속빈 강정이었다라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그러면 우리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우리 전국에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정말 엄마표 영어의 효과를 좀 길게 네. 네, 그리고 또 멀게 볼 수 있도록 또 뭘 또 좀 신경을 좀 써야 될까요? 초등 때. 우선 그렇게 말을 엄청 유창하게 잘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어려워 보이는 소설을 읽는다거나 그런 어떤 보여지는 효과에 어머님들이 이렇게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는 아이가 저렇게 읽고 있는 과정이 분명히 나중에 내공으로 쌓여서 중고등학교 때 보인다라는 그것을 좀 믿고 네, 기다려 주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릴 때는 사실 영어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우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항상 엄청 칭찬을 해주거든요. 엄마는 네 나이 때 알파벳도 몰랐는데 너는 영어책을 읽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아이는 잘하기 위해서 영어책을 읽는다기보다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엄마가 계속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즐기는 습관이 그렇게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이가 영어는 사실 대학교 이후에도 계속 정말 저희의 발목을 따라다니면서 잡잖아요. 그래서 그런 길게 갈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가 영어를 공부로 느끼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걸로 느끼게끔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네. 너무 또 이렇게 일찍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또 싫어하게 되면 아무리 잘했고 뭐 영유를 보내던 뭐 유학을 보내왔었던 아이들이 어느 시기가 딱 되면, 특히나 지금 5학년 시기면 슬슬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이 뭔가 이제 압력을 좀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제 중학생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좋아하던 영어가 좀 싫어지거나 부담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끝까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눈높이를 좀 맞춰서 진행을 좀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책을 딱 보면 문해력이 좀 확 눈에 들어오네요. 지금 이제 리딩을 또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영어 문해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좀 다듬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우선 문해력이라는 게 이제 글을 듣거나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스킬을 뭐 문법적인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들어서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그 문해력이 스스로 힘으로 이렇게 길러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이 옆에서 알려주고 코칭한 대로 해석을 한 것이지 자기 힘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많이 듣고 그리고 책에서 읽으면서 자기 혼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골몰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해석도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 이제 들어가면 항상 그렇잖아요. 모든 강의가 지문을 해석해주고. 근데 왜 그런 강의가 있을까를 들여다보면 기계적 해석을 넘어서 그 안에 그 지문이 담고 있는 제대로 된 주제나 내용 파악이 한글로도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중학생들 문해력, 뭐 영화도 별개로 네. 어떠세요? 리딩과 관련해서 아이들 물론 뭐 코시국도 사실은 있긴 하는데 네. 이건 사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갈수록 문해력이 떨어진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아이들 지도하시면서 뭐 한 10년 전, 7년 전 제자들과 지금 아이들의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확실히 10년 전 아이들은요,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가 많이 없던 그쵸. 시절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노출이 좀 적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텍스트를 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큰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화면이 빠르게 전환되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하고 또 그 코로나 시기에 또 계속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은 편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학교에 안내문이나 뭐 이런 게 붙어 있을 때도 이제 글로 되어 있으면 별로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읽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이해도 잘 못하고. 네. 이게 좀 큰일이잖아요, 사실. 네.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영상, 뭐 나중에 홀로그램의 시대가 온다고 해도 사람은 그냥 어떤 인식으로만 가지고 뜻을 파악하지 않고 언어를 어쨌든 통화해야 되고 네. 그 과정에서 리딩이라는 건 참 중요한, 그러니까 앞으로 더 중요한 무기가 될 텐데 네. 갈수록 아이들이 읽는 거를 좀 꺼려하거나 특히나 이제 뭐 텍스트도 보면 되게 짧게 맞아요. 이럴 때 보면 천재 같기는 해요. 왜 이렇게 줄이지? 그런 것들은 되지만 조금만 길어지면 특히나 영어 문해력은 참 저도 뭐 영어지만 아이들 수능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국어 선생이라는 생각이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고등학생 때의 문제를 넘어서서 네. 초등 때, 특히 이제 중등 때 네. 이 시기에 정말 또 많이 신경을 또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문해력을 키우는 영어, 엄마표 영어, 문해력과 엄마표 영어가 또 제 눈을 확 사실 좀 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쭤봤잖아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우리 선생님은? 아이를 엄마표 영어로 집에서 이제 영어 많이 들려주고 읽히게 된 계기가 이제 제 경험에서 온 부분도 있었고, 제가 영어교육학 공부하면서 느꼈을 때 이제 너무 한국식 이렇게 문법 설명하고 해석해주는 그런 교육보다는 스스로 읽고 듣는 과정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쭉 해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주변에 친구들한테 이야기해봤을 때 이제 이런 자세한 그런 과정이나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하는데 좀 한계점이 있어서요. 이제 주변의 엄마들한테 이렇게 엄마표 영어를 통해서 아이가 문해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네, 책을 내게 그러니까 됐습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엄마표 영어를 또 하시는 입장에서 또 아이가 또 영어를 좋아하는 아이로 네. 키워가시는 입장에서 답답해서 책을 쓰셨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 되게 좀 많이 좀 관심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좀 워킹맘으로서 또 공감 가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엄마표 영어 정말 고민이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 책을 쓰셨고, 이 책을 그러면 부모님들이 각 가정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선 제가 1장에는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어려울 것이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선입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장에 좀 담아봤고요. 어머니들이 이제 2장에서는 제가 엄마표 영어를 10년 정도 진행하면서 이제 느꼈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게 엄마표 영어가 왜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다, 큰 그림을 그려보시고 구체적인 방법을 3장에 담았으니 거기를 보시면서 실천해 보시고요. 그리고 4장 이후에는 또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표 영어를 통해서 조금만 영어의 감각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훨씬 더 이런 부분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하는 부분들 같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공부, 내신 시험에 또 이 엄마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읽어보시면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우리 신혜진 선생님께서 영어 교사로서 또 이제 엄마표 영어를 또 하시는 입장에서 많이 공감 가시는 내용들을 제가 쭉 봐도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이 책 관심이 좀 있으실 텐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나눔 이벤트를 하죠.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더보기와 첫 댓글을 확인하셔서 꼭 선물의 주인공이 또 되시는 또 분들도 계셨으면 좋겠고요. 참 되게 영어와 관련돼서는 시대가 바뀌어도 항상 그 고민들과 그렇죠. 가르치는 우리 입장에서도 항상 뭐 이렇게 명쾌하지는 않아요. 네. 아이들마다 다 다르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입장에서 많은 또 고민과 그런 내용들 도움이 되시는 내용들을 한번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부탁드리고요. 공감 가시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뷰티풀 스튜디오 시청자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고 재밌게 영어를 즐길 수 있는 영어 습관을 아이한테 선물해 주시면 평생 아이가 행복하게 영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엄마표 영어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떨리시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시네요.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